오랜만에 주제를 가지고 마이크를 켭니다. 요즘은 정말 좌파들의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전히 그들은 이 세상을 잠식해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뭔 얘기인가 싶겠네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싶겠죠. 정말이지 웬만하면 간섭하고 참견하고 싶지 않아서 에이구 놀아라들 하다가도 결국 이렇게 마이크를 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시민인데 이 사람은 학자라기보다는 뭐 스스로도 작가라고도 하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 사람들이 다 아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누굴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그래요. 역사학자라고 부르는 그 전우용이란 사람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그놈의 입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소위 자칭 철학자라는 박영구 씨도 그렇고요. 요즘엔 그 자칭 심리학자라고 하는 김태형 씨도 마찬가지죠. 학계에서는 이 양반들을 뭐라고 평하는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역사를 비틀고 그리고 전공 지식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신들의 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을 펴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학자라고 해야 하는지 참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자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실제 삶 속에 녹아있지 않는 학문이라는 걸 그다지 반기질 않는 편이라서 더 그럴 거예요. 아무튼 요즘에 그 김태형 씨 영상이 자꾸 올라와서 이 양반이 뭔 소리를 하나 들어보니까 듣다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어요. 이 양반은 자기가 심리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 때는 그 운동권에서 운동한다고 공부를 안 했대요. 그렇게 학생운동 하다가 병이 나서 미래 걱정을 하다가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 심리학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신이 심리학부에 이단하였던 것처럼 영웅담을 쏟아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을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부족하고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죠. 이 가만히 김태형 씨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채널들을 보니까 전부 다 좌파 사람들의 채널이더라고요. 그 요즘에 그 3% 같은 경우도 좌파 성향이 너무 강해졌어요. 한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중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더니만 요즘에 그 올리는 영상들 초대 손님들 이렇게 보면 역시 좌파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PC주의, 그 Political Correct라고 해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향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좌파들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지식인들 사이에 완전히 퍼져버렸죠. 옳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좌파적인 생각인데 참 이게 암세포가 우리 몸을 좀먹어서 병 들어가게 하는 과정과 이 인간의 어떠한 이야기, 이 표어가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엔 초록은 동색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이 양반들, 이런 부류의 양반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자기 논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인 것과 사실 아닌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니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야금야금 권위를 뺏어 먹는다는 데 있어요. PC주의가 지식인들을 잠식시켜버린 게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권위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빌려옵니다. 그 김태형 씨는 에리 프롬을 빌려왔죠. 에리 프롬은 저도 쇼츠에서도 올렸던 아주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유태인이고 또 독일에서 태어나서 세계대전을 겪었었죠.
그래서 독일을 탈출해서 자신이 연구하던 정신분석 분야를 미국에 계속 옮겨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책도 내고 하다가 자신의 아내가 병에 걸리자 아내를 위해서 멕시코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후학들을 양성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김태형 씨가 에리 프롬이 미국 학회에서 배척을 받아서 멕시코로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교묘하죠. 이 프롬의 철학적 정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낸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말이죠. 그 에리 프롬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죠. 그 심리학의 출발은 서양 의학이에요. 그 정신과에서 발을 달고 나온 학문이죠. 그 당시 서양의학은요, 해부학에 기초를 한, 그래서 인간을 물질에 기반을 둔 동물이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단순하게 해부학과 생리학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 만들어지고, 그 학문의 기초가 됐던 게 프로이드나 융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출연을 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하게 된 거죠. 에리 프롬은 프로이드나 융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에요. 학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전 세계가 냉전의 체제를 겪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프롬의 이론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 프롬의 생각은 간단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인간의 정신을 탐구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뭔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학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게 프롬의 이런 주장들은 자본가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실험 결과가 예측 가능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실험들이 더 곽광을 받았던 것뿐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이 김태형 씨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욕하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좌파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할 대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군중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로 선동을 당하기 너무 쉽죠. 이 양반들의 세상은 부조리와 불합리로 꽉 찬,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다 없애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하죠. 이런 사람들을 학자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전우용 씨나 박구용 씨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우리 나이쯤 되면요, 세상을 살아볼 만큼 다 살아봐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 때도 됐을 텐데 그 20대 언저리에 받아들였던 그 얄팍한 지식의 파편들로 이 세상을,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정말 헛짓거리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만 허비한다면 제가 간여하거나 참견해서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식인의 탈을 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야기들로 참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종교들도 그랬죠. 현실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준다는 말로 현혹을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웁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어느 곳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시절에 영적인 현상과 힘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 참 많았죠. 안수기도 해주면 병이 낫고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요. 제가 다닌 구인사도 예외는 아니죠. 죽다 살아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3, 40년이 지난 지금 교회나 성당 아니면 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니지, 오히려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파벌이 쪼개지고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곳이 되어버렸죠. 교회 목사나 신부들의 일탈과 스님네들의 탈선은 이제는 더 이상 신문 기사거리조차 되질 않고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 뜻을 아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요. 그저 교묘하게 그분들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비틀어서 사용을 할 뿐입니다. 이게 마치 좌파 지식인들이 학문이라는 이름을 빌려와갖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 전파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 이미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중생들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무지하면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우파는 무식하고 좌파는 교활하고 종교인들은 눈을 감아버린 세상입니다. 사실 제가 인생학교를 만든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벌써 채널을 오픈한 지도 3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구독자 수는 2,000 언저리에 맴돌고 하루 시청하시는 분들이 고작 수십 명에 불과하다 보니 저의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울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학교에서는 무엇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파도를 탈 수 있어지니까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안목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